100세 건강을 위한 천문천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톡스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방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옥조여 오고 있습니다. 지방간이나 동맥경화, 또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그리고 뇌졸중,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우리를 옥조여 오고 있는데, 100세가 넘도록 살지라도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질병의 증상만 제거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질병의 뿌리를 뽑아야 될 텐데, 이 모든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일까요?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겠지만 그 질병들은 결국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될 때 만병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한 가지 독소가 생기는 행동을 한두 번 한 것 때문에 질병까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독소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있을 때에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방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곳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프리 레디칼, 자유기, 유리기, 활성산소 때문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활 습관이 잘못됐을 때 찾아오는데, 그 생활 습관이 잘못됐을 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질병들의 최종적인 원인은 독소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도대체 독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독소를 완전히 내 몸에서 멀리하고 제거하면 질병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소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toxification, 약자로는 TOX, 톡스라고 부르는데, 내 몸을 망가뜨리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독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밖에서부터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외독소가 있고, 또 내 몸속에서 독소로 발생하는 내독소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독소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세포를 망가뜨리는 외독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명의 이기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화학적인 물질들이 사실은 좀 편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독소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외독소 중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밭에다 논에다 뿌렸었던 농약들, 정말 좋은 그런 발명품인 줄로 알았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또 망가뜨리는 무서운 외독소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뭔가 이 문명을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연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굴뚝에서는 많은 배기가스가 나오고 오염물질들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오염물질들이 요즘에 얼마나 심각한 독소인지 모두 다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음식을 좀 더 맛있게 만들려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더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식품에다가 뿌리는 식품 첨가물들이 무서운 외독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어주는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내 몸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맛있다고 먹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먹었을 때에 이것이 쓰고 남으면은 분해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독소들이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밥,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지, 너무 과식을 하고 많이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쓰고 남습니다. 그 탄수화물이 태워지다가 불연소가 되면 젖산이라고 하는 내독소가 생기고, 이것이 근육에 자꾸 쌓이다 보면은 몸이 무겁고 신경질도 나고 짜증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독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단백질도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쓰고 남은 것들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단백질을 성인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48g 정도, 이 정도만 먹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8g이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고기로 먹을 때는 한 끼에 불고기 한 젓가락 정도 되면 충분한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기 먹으면서 한 젓가락 먹고 수저 젓가락 넣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보다도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쓰고 남은 이 단백질들이 분해가 되는데, 분해되는 부산물 중에 암모니아 가스라고 하는 내독소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웬만큼 발생을 할 때는 해독의 장기 간에서 다 해독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 좀 불편한 사람들, 간경화증이나 간암 환자들은 이 암모니아 가스를 간이 다 해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스가 뇌로 치고 올라가면서 간성 혼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기 단백질이 쓰고 남아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만 발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또 요산이라고 하는 내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혈관 속에 요산이 많이 흘러다니면 오줌요자입니다. 몸 밖으로 버려져야 될 찌꺼기가 너무 많이 먹어서 오줌처럼 산성이 되어서 피 속에 흘러다닙니다. 그러면 피부가 자꾸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심각한 것은 이 요산이 피를 타고 흘러다니다가 엄지발가락 여기 마디 있는 곳에서 쌓이기가 쉽습니다.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면 아주 뾰족한 유리 조각처럼 쌓이는데 그 부분이 빨갛게 부풀어 올라오기도 하고 건들면 아파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는 것인데 이름하여 통풍이라고 하는 질병까지 찾아올 수도 있는 무서운 내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산으로 인해서 생긴 통풍을 치료하러 병원을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녹여주는 약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녹여준다 할지라도 요산이 만들어지는 음식들을 맛있다고 계속 먹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을 때는 이걸 풀어줘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뾰족하고 단단한 유리 조각을 녹여줄 정도의 약이라고 하면은 요 부드러운 간을 먼저 녹여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약을 먹을 때에 간이 망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독소 중에는 특별히 고기로 인한 단백질을 즐겨 먹는 현대인들에게 고기가 쓰고 남은 것, 이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무서운
심장병과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내독소고 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내독소는 고기를 먹으면 그 속에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이 또 소화가 되면은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그 아미노산 중에서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쓰고 넘치면 이것이 분해되면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내독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마치 활성산소처럼 혈관의 내벽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찢어진 틈으로 끈적끈적한 지방질이 달라붙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내 몸을 공격하는 누군가가 여기 혈관 속에 나타났다라고 면역세포가 판단을 하면서 면역세포가 그 상처난 곳으로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백혈구가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소탕한다고 활성산소라고 하는 무기를 막 쏟아붓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찢어진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곳은 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동맥세포가 증식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동맥 이 내벽은 또 혈소판도 달라붙고 두껍게 쌓여지면서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관상동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관상동맥경화증, 이제 혈관이 너무 좁아지면 협심증, 좁아지다 못해 아예 막히면 심근경색증, 이렇게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내독소인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피 1리터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10마이크로몰 이하 정도 되면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100이 넘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100이 넘는 사람들 중에 50%는 혈전이 자꾸 심각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증상이 따라오게 돼 있고, 이것이 아주 많으면 30세 이전에 이 죽는 사람들의 거의 20%는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보다 넘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 내독소를 1마이크로몰만 낮춰줘도 정상보다 높은 사람들에게는 심장병 발병률을 10%씩이나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장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들이 찾아오면서 100세 이상 건강을 누릴 수 없는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내독소이기 때문에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멀리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기 종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계란, 우유, 치즈, 흰밀가루, 통조림 식품, 이런 음식들이 입에는 맛있지만은 호모시스테인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자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가능하면 이런 것을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안 먹고 뭘 먹으면서 살 것이냐? 각종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를 먹으면 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이미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낮춰주는데 엽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엽산을 충분히 음식으로 먹어주는 비결은 채소 종류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시금치, 양배추, 순무, 어린잎, 상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이런 십자화과 채소를 즐겨 먹으면 여기에 호모시스테인을 해독시켜 줄 수 있는 엽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각종 과일을 즐겨 먹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감귤, 키위, 오렌지 주스, 포도, 딸기 이런 것들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 과일이 되겠습니다. 또 콩 종류도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강낭콩, 또 병아리콩, 완두콩 이런 콩 종류가 도움이 되고 또 견과류가 도움이 됩니다. 호두나 땅콩과 같은 것,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또 도움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 통곡류 껍질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디톡스란 무엇일까요?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라고 하는 접두사, 그냥 던져 버리다, 없애준다 이런 뜻을 가진 D라고 하는 단어와 독소라고 하는 뜻을 가진 톡스가 합해져서 디톡스라고 하는 말이 탄생을 했는데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독소들을 우리 몸에서 깨끗이 씻어서 버려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디톡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밖에서부터 들어온 외독소, 화학물질이든지 농약이든지 오염물질 그리고 또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제하고 이미 들어온 것도 깨끗이 씻고 중화시키고 풀어서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 그리고 내 몸에서 발생하는 젖산이나 또 암모니아, 요산, 또 호모시스테인 이런 내독소를 내 몸에서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디톡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디톡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를 깨끗이 청소해서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입니다. 설령 내 몸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들어와서 질병들을 유발시키려고 하고 있을지라도 이 디톡스를 통해서 모든 독소를 몸 밖으로 다 청소해서 버려줌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 건강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